얼마 전 일본의 허술한 방역 체계가 전 세계에 까발려졌습니다. 일본에 입국한 외국 선수와 관계자 가운데 총 6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입니다. 백신까지 다 맞고 필요한 검사 기준도 지켰는데 감염자가 나온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공항의 허술한 방역 체제였습니다. 첫 감염자가 나왔을 때 양성이 확인된 한 명만 격리하고 밀접 접촉자였던 다른 선수들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내보냈으며 함께 비행기를 탄 승객들의 동선 추적은 물론이고 감염자가 나왔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10만 명에 가까운 올림픽 입국자를 받아들이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간다 선수단 사례에서 보듯 공항을 빠져나간 뒤 나중에 확진받는 사례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술한 방역 체제로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일본은 그제서야 보완책 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스가의 행동이었는데요. 스가는 얼마 전 도쿄 올림픽을 안전한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하네다 공항을 찾아 방역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스가는 앞으로 올림픽을 위한 선수와 관계자의 입국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관계자들에게 대회를 앞두고 한층 철저히 대책을 시행할 것을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스가가 내놓은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국 선수단의 방역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선수단에서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경우 전원을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 선수단 중에 감염자가 생길 경우 코치를 포함한 선수단 전원을 호텔 개인실 등에 격리하고 연습 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고 격리 후에 밀접 접촉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만 훈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 허술한 방역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1차원적인 방법으로 구멍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훈련에 집중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허점투성이인 방역으로 인해 죄 없는 선수들만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역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하기만 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일본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본의 대책 없는 모습에 출전을 포기하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종목 선수들의 도쿄행 포기는 팀 종목보다 빨랐습니다. 라파엘 나달, 더스틴 존슨, 세레나 윌리엄스 등의 간판급 선수들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으며 어제자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여자 골프 국가대표인 찰리 헐이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고 그 다음 순번인 조지아 홀 역시 도쿄행 티켓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례까지 있었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홀은 올림픽 출전은 영광스러운 기회이지만 지금의 도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최상의 결정이라고 말하며 일본 방역의 허술함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자 테니스 단식 챔피언인 소피아 케닌도 일본에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올림픽 4연패에 도전하는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에서도 불참 의사를 표한 선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간판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에 이어 제임스 하든 역시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참한 선수들을 모아놓으면 그야말로 전 세계 올스타급이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도쿄 올림픽의 위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자 일각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지지율을 회복하려던 스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가 공들여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이 확정되면서 스가의 올림픽 외교가 차질에 빠졌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 대통령은 올림픽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뼈를 때렸고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대표단이 갈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며 미국 고위급 인사의 일본 방문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단호하게 나오자 일본 정부는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스가는 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눈물겨운 호소를 해왔는데 돌아온 것은 냉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당시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와 세컨드 레이디인 캐런 펜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등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방문했었다는 걸 언급하며 낮아진 일본의 위상을 비관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허술한 코로나 대응부터 시작된 스가의 무능력함 때문이라며 절망하고 있는데요. 일부 일본인들은 바로 옆에 방역 모범국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있었는데 대체 왜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며 일본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지고 있는 것을 보면 무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이번 올림픽이 도쿄 올림픽이 아니라 서울 올림픽이었다면 스타 선수들이 저렇게나 많이 불참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도쿄에 오지 않는 수많은 선수들은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이 아닐 거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이기 때문에 불참하는 것이겠지.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당장이라도 일본 공항에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 시스템을 접목시켜야 한다. 스가는 한국의 방역 전문가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급하 요청해야 할 것이다. 현명하다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일본이라는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에 창피한 것은 잠깐일 뿐이다. 이번 도쿄 올림픽이 여느 올림픽과 같이 성대하고 찬란한 올림픽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허술한 방역을 보여줬던 일본의 잘못이 큰 것은 맞지만 바로 옆에서 방관하기만 했던 한국 정부의 잘못도 크다.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이웃 국가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잠깐 감정이 상했다고 일본을 이렇게 하대해도 되는 건가? 한국은 수출 규제가 상당히 기분 나빴던 모양이다. 아마 일본을 완전한 적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겠지. 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가고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일 뿐. 한국의 방위비가 일본을 추월한 것도 한국이 세운 장기 계획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한다. 한국이 도움을 줬으면 일본이 방역을 잘했을 거라고 그저 착각일 뿐이다. 한국의 방역 전문가들을 일본에 들인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 한국의 방역 차이는 기술력에서 나오고 있고 이 차이는 10년 이상이 벌어져 있다. 일본은 방역에서만 한국에 밀리면 다행인 정도다. 우리는 구시대적인 관습들과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뒤처질 것이다. 스가가 적으로 생각하는 상대가 한국인지 본국인 일본인지 모르겠다. 스가는 자신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 무능력한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한국과 방역 노하우를 공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본의 피해로 돌아왔다. 일본에서 한국에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총리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도쿄 올림픽은 기존의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목적과 화합이라는 기존의 의미를 가장 퇴색시키게 될 것이다.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일본은 온통 바이러스로 전국이 뒤덮어 일본인들의 생명, 건강이 희생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만이 아닌 산업과 국민들 전반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여력을 잃게 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